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가서 벌초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뭐 손에 물집 투성이에 알이 배겨갖고 지금 죽겠습니다. 얼굴도 좀 많이 타지 않았나요? 자, 그래도 1년 동안 깨끗한 환경에서 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조상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박찬주 대장과의 대담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기사를 보셨겠지만 박찬주 대장이 홍준표 의원으로 흡수가 된 듯하고, 그런 이유보다는 뭐 홍보팀과의 저의 일정 조율 문제로 뒤로 미뤘었는데 뭐 경선도 있고 해가지고 뭐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종찬 기자님과의 대담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었던 탄핵 전국대의 법원, 검찰, 언론사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만행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어서 허위사실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가 제가 남아나 있겠습니까? 벌써 잡혀갔죠. 자, 오늘 방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의 신문, 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무려 5번이나 받았고, 대통령은 본인이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은 조리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간혹 있었고, 하지만 이 핵심인 뇌물과 관련된 신문에 대해서는 격하게 반발을 하셨는데, A4용지로 무려 298장, 그러니까 300장에 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 조서 중에서 영재센터와 이재용 승계장업 승마 뇌물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과 검사의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영재센터 자체도 머릿속에 없었고,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영재센터라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장시호도 마찬가지, 사건 보도 등을 통해서 최순실의 언니의 딸이라는,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최순실이 최소원으로 개명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 최소원의 딸인 정유라도 아주 어렸을 때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이 없다. 다만 정유라가 승마 선수였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이름도 마찬가지, 개명 전 정유연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후부터 정유연이 정유라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문일답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영재센터 및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받았냐, 이런 검사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물론 일문일답 중에서 이게 가장 깁니다. 또 핵심적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교훈 삼아서 아싸리 그냥 국회 소추 자체부터 뇌물로 그냥 밀어붙였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환 출자 문제는 제가 아예 모르고, 바이오 산업 문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재용으로부터 들을 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인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관계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이러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죄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하게 했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요, 뭐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또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뭐 롯데 신동빈 등등등 뭐 기업 총수들의 진술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청렴한 것이 탄핵 사유라면 역대 어떤 대통령들 그리고 앞으로 또 대통령이 될 사람들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죠. 법으로 다스리기에는요, 이 뭐 헌법을 개정하던가 해야지. 문재인법 그래갖고 이거를 법으로 뭐 종신형 사형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블릿 PC 건도 JT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 엄청난 사안을 보도하면서 처음에는 이 태블릿 PC를 거론하다가 나중에는 최서원이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이라면서 말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JTBC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언론사 중에서는. 이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이고요. JTBC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상황 변화가 생깁니다. JTB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연합뉴스가 익명의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가지고 검찰이 어제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 PC 1개를 수령했다. 파일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때부터 최서원의 개인 컴퓨터는 하루 만에 그냥 태블릿 PC로 홀딱 둔갑이 된 거고요. JTBC도 그날 방송부터 태블릿 PC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가 의혹투성이었고요. JTBC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즉 특집 방송 10분 전에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고, 제출자는 이 JTBC의 법조 팀장이라고 하는 이 조택수라는 기자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조택수는 법정 증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2층 청사에서 노승건 1차장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서 봉투에 넣은 태블릿 PC를 건네해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검찰 압수조서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태경 검사가 2016년 10월 24일 19시 30분경 그러니까 저녁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702호실에서 최지욱 검사 주사보를 입회시킨 가운데 삼성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라고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틀리죠? 누가 거짓말이야? 검찰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은 이 기자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 조택수 기자가 언급한, 그러니까 노승건 1차장 검사실의 직원이 김태경 검사와 최재욱 수사관으로 홀딱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검찰 압수조서는 10월 24일 당일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무려 4일이나 지난 10월 28일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조작. 4일 후에 일어날 일을 4일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밝히고 보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이에 차기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은 압수조서를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압수조서 작성의 필수적인 압수 목록은 압수 당시 현장에서 즉시 물건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압수 실시 후 4일이나 지체한 것은 위법하고, 지체 이유는 JTBC의 태블릿 입수 불법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증거물 입수 과정의 위법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문제의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하잖아요. 이 포렌식한 검찰 수사관 이 송지아는 법정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은 봉인이 돼 있지만 이번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이러면서 통상적으로 봉인지에 서명이 없으면 저희가 검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서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긴급하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됐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절차 같은 건 멍멍이나 줘버리고 그냥 급하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JTBC와 완전히 틀린 설명을 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 노승건 검사는 노씨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노씨가 많아.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노승건 검사는 JTBC 보도 직후인 2016년 10월 26일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독일에 간 심수미 기자가 최서원의 독일 집 이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것 같다.
최소원이 집을 옮기면서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주었는데 경비원이 독일인이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 그것을 심수미 기자가 주워서 한국에 보낸 것 같아.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분 딱 들어봐도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보낸 것 같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거 완전 추측성 아니에요. 추측성.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런 식이고요. 또한 심수미가 저렇게 독일까지 가서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저런 걸 수집해서 검찰에 넘겼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이 심수미 여자는요 기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고용태 아시죠? 사기꾼. 이 고용태와 그의 친구 이 남자들과 함께 저녁으로 폭탄주를 마시면서 고용태의 말을 기본적인 팩트 체킹도 없이 그냥 그대로 JTBC에서 보도를 했고 그런 날조 보도를 전 국민이 보고 국정농단에 확신을 갖게끔 한 장본인으로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이 그 대가로 올해 여기자상까지 받은 그런 자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여자가 술이나 먹고 이런 여자가 무슨 놈의 독일까지 가서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런 증거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 장난합니까? 이런 검찰의 브리핑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취득 경위에 대한 의문을 이제 증폭을 시켰고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소원이 사용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이 최소원에게 자백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이 문영표 장관에게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러면서 윤석열이 직접 위중교사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최소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뭔 짓을 못했겠어요. 장관까지 구워 삼고 앉아있는데 대통령까지 그냥 탄핵을 시키는 자인데 아무튼 검찰의 끊임없는 자백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소원은 끝까지 진실만을 얘기한 거고요. 검찰은 태블릿 PC에 대한 이 자체 포렌식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보고서에 태블릿 PC의 실물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경재 변호사의 검증 및 감정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검찰 측이 불리한 증거였기 때문이고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무려 4개를 검찰에서 증거 인멸을 하였으며 나머지 1개 남은 이미징 파일마저 현재 홍성준 검사 오랜만이야. 홍성준 검사 이자가 아직까지도 틀어지고 내놓지 못하고 패째라 하고 지금 들어눕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검찰 하는 짓 보세요. 법이고 뭐고 패째라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팩트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패째 법으로 안 되니까 현재 보수 진영의 좌익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이 투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 개헌으로 영구적으로 국민들 눈치 안 보고 지들끼리 영영 해먹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을 비롯한 이 집권 여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서로 으르렁대지 않고 손에 손잡고 작년 4.15 총선 전부터 투쟁이 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세요. 물론 당시 김무성이 내각제 개헌을 뭐 국민 100만 발안제로 원포인트로 통과시킨다라고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 이거 민주노총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그냥 후딱 해치우려고 했었는데 그런 시도가 막히고 지금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저들 입장에서는. 내각제라는 말을 하면 국민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절대로 이런 말도 안 써요. 이원집정부 내각제 이런 거 안 쓰고 뭐 국민 대통합이니 지방 분권이니 이러면서 결국 종북 세력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한반도 전역을 지방 분권으로 김정은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자, 어차피 저들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대선 전국이라는 그런 쇼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이목을 다른 쪽으로 획 돌려갖고 지들끼리 원하는 내각제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각제가 되면 차기 대통령은 아무나 꼽아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강력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에서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그대로 총리한테 가는 거고 총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지들끼리 뽑는 거고 우리는 이 권력자를 뽑을 이젠 그런 권한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뽑은 놈들도 저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데 이제는 지들끼리 뽑고 국민 이제 눈치 안 보겠다라는 거야. 지들끼리 영구적으로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날뛰는 이유가 보수가 너무 멍청하다 보니까 겁도 안 나고 야당 대표라는 것을 보세요. 문재인 꼬봉의 야당 국회의원 절반은 다 문재인의 앞잡이들이고 이 당론마저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돼 있죠. 국민의힘. 아니 문재인이 겁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 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권력을 그냥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보수의 목덜미를 딱 틀어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그냥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니스 같은 자, 이준석 같은 자, 문재인이 목덜미를 딱 틀어지고 그냥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딱 지금 대한민국 꼴이에요. 좌익 독재를 하고 있고 야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처럼 좌익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야당의 먹잇감만 하나씩 툭툭 던져주고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야당 애들을 그렇게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수년만 지나면요 베네수엘라 꼴이 아이고 베네수엘라보다 더하죠. 왜냐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산유국가로 기름이라도 하지 대한민국은 이건 무슨 100% 무역으로 먹고 사는 놈의 나라인데 아니 좌익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그게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이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보수의 기득권과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에 환장한 이 국회의원들, 보수 유튜브들까지 완전히 문재인 손바닥에서 횟가닥 돌아갖고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무너지고 명분도 사라지고 오로지 돈이면 다 하는 그런 희한한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이나 걸듯 그냥 지지하던 태극기를 두고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런 분을 온갖 조작날조로 감옥에 보낸 윤석열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 윤석열을 얼마 전까지 비판하고 난리를 지기고 또 윤석열의 손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서 윤석열로 갈아탄 것은 둘째치고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인간을 지지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특검 때 태블릿 조작 수사 발표를 규탄하는 또 전 국민에게 알리려는 그런 기자회견을 같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사랑해요를 외쳤던 자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가. 자 문재인이 봤을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완전히 자중질환도 이런 자중질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문재인의 정치 공작이고요. 태극기 파리 박근혜 파리가 앞장서서 탄핵의 진실을 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윤석열을 비롯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지금 저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이 보수의 가치관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자들 싹 다 묻는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을 비롯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보수 유튜버들도 잘 기억해놨다가 조만간 이제 윤석열이 무너지고 이것들을 싸잡아서 묻을 때 함께 이 진실이 밝혀질 때 한꺼번에 정리를 싹 다 해야 앞으로 이 보수가 맑고 깨끗한 정치도 할 수 있고 정치공학에 넘어갈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싹을 다 잘라야 돼요. 보수에 있는 간첩부터 해갖고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투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